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주말 사이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 SNS 문장과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게 재래식 언론과 뉴박 유튜버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지형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와 댓글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집토끼들의 마음이 식어가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집토끼들이 아니니 당연합니다. 뉴박들은 이걸 가지고 A라고 하던 것들이 알고 보니 B였다.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있다. 이러고 있지만 그게 아니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영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식으신 분들도 다들 이런 마음과 답답함에 마음이 식은 것이지, 그렇다고 이동영 사단처럼 욕설을 내뱉고 민주진영을 아예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쪽의 도발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걸 이용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좋은 일이 되나요? 이현주 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고생을 해서 민주진영을 일궈왔는데 이걸 이현주 같은 자들, 좋은 일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 전당대회입니다. 이걸 당대표 뽑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총선과 차기 대선 주자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무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총선 공천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 때 뽑히는 지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뉴박 세력들이 그렇게 차기 지도부를 쟁취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민석은 사실상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불과 김어준 공장장이 여론조사꽃에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김민석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했을 때도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총리 자리를 고사한 건 굉장히 아쉬웠지만 김민석을 임명했을 때 모두가 환영했고 청문회 때 나오는 논란도 우리가 나서서 반박해줬습니다. 그 누구도 김민석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걸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현주 리박스쿨이 터졌을 때도 그건 이현주만의 문제인 것으로 알았지,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전체의 문제인 것도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인물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민석이 그 당시 여론 그대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면 그 누가 욕했을까요? 모두가 응원해줬을 것이고 가볍게 승리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김민석은 역으로 총리와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전투의 수위가 어떨까요? 그리고 김민석을 밀어주는 그 주변 세력들은 어떻겠냐 이겁니다. 물론 김민석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박찬대가 붙었을 때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박찬대로 붙었는데 이번에는 그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1인 1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1인 1표제의 위력과 무서움을 이미 지방선거 경선 때 대부분이 맛봤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준다는 것도 다들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꽃 조사 여러 번 보여드렸죠?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75%나 됩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연주같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철새, 그리고 이 철새 옆에 붙은 자들이나 무시하지. 실제로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게 무서워서 다음 총선이 두렵거나 김민석에게 붙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1인 1표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전현희, 김남희, 이건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명분 자체가 틀렸습니다. 1인 1표제의 표 비율을 수정한다고 해서 2030이 유입됩니까? 아니면 여성 지지층의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런데 1인 1표제를 흔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논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1인 1표제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다른 의원들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민수 의원이 참 우직하게 정청래 대표 주변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 1인 1표제에 대한 입장도 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이라면 민주당원이라면 모두가 이건 찬성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찬성하고 내가 1인 1표를 쓴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은 기득권 말고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들만 이렇게 해놓고 정기전당대회에서는 16개 시도당 위원장 다 뽑잖아요. 서울시당 위원장도 뽑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정비가 이번에 안 돼 있어가지고 20대 1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게 20대 1 미만으로 적용되는 걸 이번에 통과시킨 거예요. 저희들이 당무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이번에 중앙에 올라오는 건데 이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참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쓰는지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는 연임을 위한 승부수다. 그리고 반청들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신 최고위원 없습니다. 이게 당원들 입장에선 가장 상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인 1표제를 흔드는 사람들 중에선 1인 1표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실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민심과 일반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게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미 전당대회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율이 7, 나머지 3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논점은 그러면 이게 보통 공직선거에는 우리가 공직후보 선거에는 여론을 반영하는데 네. 당대표 선거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니? 하고 있습니다. 30% 여론조사. 7대 3이에요 지금 네. 우리가. 네. 지난번에 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고 그 7대 3모는 사실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30% 안에 들어 있고. 근데 그거는 이번에 전준희를 세워서 결정 맞습니다. 근데 제 말은 대개 그 범위 안에서 되더라. 결정되더라. 이게 김한길 지도부에서는 뭐 일반 당원 여론조사 20%, 뭐 15% 복잡하게 하긴 하지만 대개 6대 4 내지 7대 3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미 치밀하게 1인 1표제는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 지금보다 더 나은 규정을 제안하면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1인 1표제 보완이 아니라 1인 1표제 보강을 외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욕먹는 의원들, 정청래 대표가 본인 좌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면 이건 결국 당원들을 무지성이라고 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당원들은 누가 좌표를 찍어준다 해서 거기 몰려가서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1인 1표제를 누가 환영하고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다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그딴 소리가 나오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딜 당원들의 비판을 좌표를 찍었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그리고 이건 결국 다음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 주체를 뽑는 겁니다. 대통령 눈치 보면서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뉴박 세력들이 당권을 잡고 다음 총선도 망하면 이재명 정부의 동력이 어디서 생기죠? 이것만 생각하셔도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